대구역 뒤 고시원에서 방을 얻어 술을 마시기 시작하자 또 구토와 함께 피가 섞여 나왔지만 술은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여일을 마시던 어느 날 화장실까지 갈 힘도 없는 저는 침대 옆에 세수대야를 놓고 그날 새벽 겨우 걸어나가서 사온 소주병을 입에 물고 마시고 토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AA에서 1년 8개월째 단주 중인 알코올 중독자 E입니다. 2013년부터 2023년 10년 동안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입니다. 정신병원 입원 67회,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입원 21회. 중독과 함께 병원은 제 삶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종의 병원 의존증이었습니다. 피를 토하며 실려가서 겨우 몸이 살아나면 어떻게든 퇴원을 하고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마시기 시작하면 또 어느 순간 죽기 직전의 상태에서 입원하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지막 입원은 행정입원이 되었습니다. 정신병원 입원 유형 중 보호, 동의, 자의의 형태를 모두 거치고 마지막으로 행정입원까지 경험한 것입니다. 그때가 2023년 5월 5일 어린이날로 너무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혼 서류를 가정법원에 접수한 지 3일째 되던 날이자 제대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큰아들이 휴가 나왔다가 복귀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시기 시작하자 애들 엄마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응급 입원이 된 후 72시간이 지나도 보호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 행정입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행정입원은 국가가 보호자고 퇴원도 주치의가 보건소에 퇴원 심사 청구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퇴원을 하지? 어떻게든 빨리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 그때 떠오른 것은 이혼 확정을 위해 3개월 뒤 법정에 출석하는 날이었습니다. 3개월만 참자. 그런데 그 날을 며칠 앞두고 퇴원 준비를 하던 저에게 주치의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보호사 동행하에 법원에 출석한 후 귀환하여 6개월 더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저는 애들 엄마에게 지키든 못 지키든 약속을 쏟아내며 매달렸습니다. 결국 애들 엄마가 의사를 설득해 주었고 퇴원과 함께 모든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길로 집에 와서 짐을 싸는 척하고 있는데 애들 엄마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안정된 거처를 구할 때까지만 며칠만 집에서 머물게 해주겠다. 단 술만 마시지 마라. 그러나 그 말이 저에게는 오늘 같은 날은 한 잔 마셔도 된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정말 현실을 너무 못 보는, 보지 않으려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잔 시작이 되었음을 알아차린 애들 엄마는 경찰을 부르겠다며 당장 나가라고 했고, 이렇게 경찰에 끌려가서 또다시 행정입원이 되면 이번엔 정말 언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기에 짐도 제대로 싸지 못한 채 급하게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대구역 뒤 고시원에서 방을 얻어 술을 마시기 시작하자 또 구토와 함께 피가 섞여 나왔지만 술은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여일을 마시던 어느 날 화장실까지 갈 힘도 없는 저는 침대 옆에 세수대야를 놓고 그날 새벽 겨우 걸어나가서 사온 소주병을 입에 물고 마시고 토하고 있었습니다. 취할 틈도 없을 정도로 술과 피를 다시 삼키며 빨리 취해 이 고통을 잊고 싶은 마음뿐이던 그때 눈앞에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원방의 문 앞에 서 있던 귀신. 환시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너무 생생히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귀신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여기저기 번호를 눌렀습니다. 내 집처럼 드나들던 병원은 돈이 없어서 갈 수가 없고 제발 고시원을 벗어나 며칠이라도 머물 수 있게만 해달라 했지만 상태를 아는 이들은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연락이 된 고종사촌 형이 술을 마시면 무조건 집을 나간다는 조건으로 머물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만큼은 쫓겨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 급한 고비만 넘기면 곧바로 해이해져서 다시 술을 찾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마시지 않으려면 당장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AA가 떠올랐습니다. 10년이 넘는 병원 생활을 통해 AA 모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병원 메시지를 들으면서 모임에 가면 마시지 않고 지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았기에 AA 모임이라는 곳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임을 다니기 시작하니 술이 멈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조 5개월쯤에 한 선생님으로부터 병원 메시지에 같이 가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병원이 익숙한 저로서는 머뭇거리지 않고 따라가겠다고 했고 그때부터 저의 단주 기간 중 1년이라는 시간을 병원 메시지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수도권 내 4개 병원 메시지를 고정적으로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메시지를 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환우 선생님 한 분이 분노의 말을 쏟아내시더군요. 나는 여기에 왜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다. 가족들이 지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가족들이 나를 가두어두고 있다. 그분의 심정을 제가 모를까요? 그날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병원에 가둔 것이 아니었다. 술이 나의 모든 자유를 구속하고 있었다. 술이 나를 병원에 가두고 있었다. 그런데 이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마지막 입원을 했던 병원의 주치의가 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사실 병원은 스스로 술을 멈출 수 없는 저를 살려준 곳입니다. 식도가 터져 피를 토하면 대학병원이 저를 살려주었고 식도가 터지기 직전에는 그나마 정신병원이라도 이송이 되었기에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술을 마시지 않고 살 수 있을까라는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의 씨앗은 AA 병원 메시지를 통해 처음부터 제 안에 심겨 있었습니다. 이제 10년이 다 돼서야 그 싹이 트고 있음을 봅니다.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상처를 주고받고 또 치유받기도 하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갇혀있는 것으로만 보이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술과 떨어져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술을 마시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세상이 있음을 알려주는 시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병원에서도 모임에서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회복의 길에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